이런 사람이 하락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IMF 이후로 지금 가장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큰 판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 뭐 60대까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창업이라든지 부업을 좀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목돈들도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실 때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팁이라든지 뭐 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의 노후로 부동산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출렁출렁하면서 위로만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출렁출렁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면서 이 통화량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2, 30억 하는 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막 이거 말도 못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량한 자산 중에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시면 요게 지난 한 3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IMF 때 한번,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잠깐,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질 때 잠깐, 요때 폭등하고, 최근엔 어때요? 또 그러니까 사실 폭등은 폭등이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요, 보세요. 21년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자,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한 5년 가까이 계속 올라간 적은요, 지금이 처음입니다. 지금이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큰 판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자, 21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면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 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준다는 얘기. 감소한다는 얘기죠.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돈을 쓸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죠. 일단 작아지겠죠. 네. 경쟁력을 좀 많이 잃겠죠. 저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자산의 일부는 우리가 뭐 달러 투자에 대박 나자 이런 게 아니라, 큰 판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판에 어느 정도의 베팅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까먹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렇죠. 부동산처럼. 일부 자산은 꼭 저는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만 서로 나라들끼리 지금 싸우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바뀌는 지금 한 40년 만에 나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러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만큼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칭하기 위한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금이거나 비트코인인데, 저는 실물 자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금을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달러를 내가 한 100 정도를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혹시 모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한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가져가면서 금과 달러를 적절하게 같이 내 노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내가 부동산을 요만큼 갖고 있는 게 그냥 마음에서 안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특히 요즘에 이제 어디 많이 관심이 있으시냐면 이제 경매.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소액 경매 시장에서 그걸 갖고 이제 작은이나마 본인의 수입원으로 좀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꽤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 시장은 좀 어떠실까요?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 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IMF 이후로 지금 가장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경매에서. 자, 보세요. 저희 리치고 가면 이제 경매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난 20년 동안 보여드릴게요. 경매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아야지, 시장에 물고기가 많아야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시장이 좋을 때는요, 경매 물건이 10,000건도 안 돼요, 월에. 이런 시장이 몇 년 동안 한 10년 이상 가까이 지속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어때요? 경매 시장 물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조해져요. 자,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 동안요, 이 경매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빅데이터까지 결합을 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엄청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리치고가 또 발전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데이터 하면 또 우리 리치고가 또. 그럼요. 그래서 이때 잘 치고 빠지길 잘해야 돼요. 앞으로 몇십 년을 봤을 때 올해 한 연말, 내년 초 중반부터 시작된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가 정말 내 자산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산 게 또 답답하고 주택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정말 실문 자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부동산 시장 안에 큰 기회가 하나. 엄청난 기회. 저는 지금 설렙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창업하려고 제가 리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고 제가 한 거고, 저도 빅데이터로 한 20채 정도의 완벽한 투자, 매수부터 매도까지 해봤는데 지난 2020년 초반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매수를 안 했어요. 매도만 했었지. 근데 이제 이 보수형인 김기훈이 드디어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하락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데이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요 정말 못 말릴 정도의 엄청난 제가 상승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오니까 잘 알아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속된 말로 총알을 조금 준비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총알은 이제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한 내년부터는 이제 총알로 이렇게 줍줍. 네, 줍줍 해야 돼요. 공부도 좀 하면서. 그렇죠. 네. 그게 2025년도에 좀 포커싱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뭐 섣부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모으시고 공부를 맞아요. 좀 하셔서.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계속 오른다. 내 집 말은 언제나 오라. 언제나 부동산은 무상향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 오냐? 위기 이후에 옵니다. 그게 저는 머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혹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얘기는 좀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 중에 이 질문은 좀 했으면 좋았는데 못했다 뭐 이런 질문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거리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제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어쩌다 돈 버는 사람들은 많아요. 많이 봤잖아요. 어쩌다가 사업 성공하고, 세상 모든 건 운의 영역이 있고요. 내가 실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운으로 성공하는 거는 반드시 나를 또 제자리로 또 돌려놔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으로 잘 되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잘 된 줄 알고 거기서 또 악셀에다 밟다가 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걸 받쳐주는 어떤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성공 의사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릎 밑에서 팔고 어깨 위에서 사고,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된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편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연구한 지 10년 됐고, 그리고 리치고 지금 뭐 거의 대부분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월간 사용자가 뭐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기업들, 뭐 대형 건설사들, 시행사들, 뭐 오늘도 제가 또 신탁사도 미팅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또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 리치고랑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말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꽉만 없으면 돼. 그래서 많은 분들께 객관적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들이 감정에 의해서 사다 보니까 아까처럼 꽝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10년 전부터 우리 김기현 대표님은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이것들을 판단해 오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AI 관련된 부분들도 다 그런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제2곡선을 이제
그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채널에 오셔서 정말 어떤 분들한테는 수십억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얘기들을 진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좀 변동되고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있으면 제가 또 우리 다시 김기원 대표님 한 번 더 모셔서 좋은 얘기들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또 데이터를 가지고 네. 우리 실수하지 않게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